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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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지금 들어와도 돼요? 네. 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만나시면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변할 수 있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와 계십니다. 청취자분들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멋진 게스트분이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1호 습관 조력자 이범용입니다. 이범용 작가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습관 조력자 되게 멋있어요. 1호. 그렇죠. 네. 뭔가 1등을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1호 습관 조력자시면 2호, 3호도 나오게 도와주시는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제가 어쨌든 목표 중에 하나가 저도 어쨌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저도 이제 습관의 재발견을 쓴 스티븐 기즈가 제 롤모델이거든요. 네. 그분한테 코칭을 받고 습관을 시작을 해서 책을 냈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의 스티븐 기즈가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를 통해서 또 이제 누군가는 습관을 실천해서 이제 삶의 방향전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그분들이 원하는 삶을 목표를 이제 달성해가는 그런 2호, 3호 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멋집니다. 네. 2호 되고 싶네요. 2호. 네. 여기 보통 이렇게 뭐 멋지네 하면 박수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다 아니, 그 내용도 멋지지만 네. 아니 목소리가 성우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으시네요. 멋있어요. 그래요? 네. 아. 지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외모에 대한 환상 되게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이 방송이 빨리 좀 많이 성장을 해서 네.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는 라디오 막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근데 되게 처음부터 네. 제 네. 얘기를 듣지도 않고 이렇게 건방진 멘트를 내렸다 선입견이 생길까봐. 네, 괜찮습니다. 예. 게스트 1호십니다. 네. 자, 올 여름에 습관 홈트라는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습관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걸 책으로 써서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걸 책으로까지 내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습관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이제 2016년 4월 달이었는데 그 전에 그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한 3년 동안은 거의 이제 뭐랄까 타락한 지식 노동자 뭐 책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저는 정말요? 3년 동안. 네. 그 관세사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 싫어서 관세사 시험을 이제 좀 약간 흘끼들끼 보면서 회사에서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전 회사에 예전 회사. 네. 그럴 수도 있겠네. 회사에서 그쵸. 들을 수도 회사에서 있으니까. 다니기 싫다. 아니 그렇네요. 그건데 과거 얘기를 하시는 네. 거고 지금은 훨씬 더 성장된 모습으로 계시고 열심히 그렇죠. 일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정리 좋았어요.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네, 정리 2호. 네네. 한번 이거 하실래요? 네, 그래서 책도 한 권도 안 읽고 그러다 이제 다른 쪽에 꿈이 뭐가 있을까 이제 흘끼들끼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무역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네. 좀 관세사 쪽 시험을 좀 볼까 이래서 전공 서적 같은 거 좀 본 거 빼고는 뭐 삶에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서나 네. 뭐 인문서나 이런 거를 한 권도 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도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집에 오면 이제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뭐 그냥 계속 소파에서 잠만 자고 아이들한테 이제 짜증만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한심하게 느껴진 거죠. 저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네. 이렇게 놔두다가는 이게 불황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와이프가 저 몰래 어떤 그 이지성 작가하고 황희철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차이 에듀케이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네. 하루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그 7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를 이제 등록을 시킨 거예요. 저의 동의 없이. 동의도 없이. 동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역시 이거 비싼 거니까 가서 네. 들어야 된다. 와이프는 네. 위대하다. 네.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가 났죠. 저한테 동의도 안 얻고 그렇죠. 거기 가라고 하니까 네. 주말엔 잠자야 되는데 근데 돈이 아까우니까 네. 또 이제 잔소리도 이제 듣기 싫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한번. 네. 나갔는데 이제 거기 나가기 전에 이제 매주 추천 도서가 있거든요. 7주 동안 네네. 7권을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그 책을 읽고 조금씩 이제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야. 근데 네 번째 주에 이제 선정된 도서가 습관의 재발견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너무 쉽게 쓰여진 책인데 그리고 습관도 너무 쉽게 달성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달콤하고 큰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습관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멋있네요. 네, 첫 질문부터 정말 오래 얘기하네요. 아니 되게 근데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대부분은 와이프가 뭘 해라, 뭘 네. 해라, 책을 읽어라 그러면은 대부분 네. 남편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되게 지혜로우신 아내분을 두고 계시고 그 아내분의 말씀을 따라서 또 거기 가셨던 것도 너무 대단하시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의 그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되게 뿌듯해 하시겠어요 집에서. 그쵸. 뭐 방송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와이프 아내 그 훌륭하신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자질구레한 작은 뭐 이벤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싸워요 이렇게. 뭐 이견도 많고 또 이제 아내가 와이프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와이프 분께서 아주 재밌는데요. 네. 네네. 성격이 이제 대학교 때 좀 운동도 하시고 뭐 이래서 오. 좀 약간 등치도 좀 있고 하셔서 네. 멋있으시네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외모상의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이 말투나 아니면 생각의 깊이나 이런 게 좀 조금 뭔가 남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맥을 딱 짚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 한번 나오라고 섭외를. 그럼요. 섭외하고 저희는 싶은데요. 저희는 엄마 방송이기 네. 때문에 그런 엄마들 아니, 모십니다. 엄마도 여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이프의 말을 들어서 음.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음. 처음에 좀 거부감이 생기지만 몸소 느끼셨군요. 어쨌든 따라가면 나한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야. 어떤 그런 트러스트가 좀 있었죠. 네. 아무튼 작가님도 되게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두 맞아요. 분이 아주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네요. 네. 지혜로운 느낌. 이 얘기를 와이프가 꼭 나가서 해달라고. 자, 그 습관의 재발견을 쓴 스티브 기즈의 그 습관 코칭을 받으셨다고 아까 소개하고 네. 이제 말씀하실 때도 하셨는데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작가의 코칭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그 작가와 인연이 닿았던 이야기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처음에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습관 작게 뭐 10분이든 뭐 아니면 습관 하나당 뭐 1분 정도, 2분 정도 걸리는 작은 습관을 이제 매일 실천해라. 그게 이제 그 책의 네. 골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뇌가 이제 계속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저항을 하는 거죠. 네. 제 습관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어요. 글쓰기 2줄. 글쓰기 2줄이면 하루에 한 2분, 3분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습관을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한 11시에 퇴근을 했어요. 자주. 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그렇게 늦게 퇴근을 했어요. 퇴근하고 이제 돌아오면 몸이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그럼요. 저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24시간을 이제 버티고 살아왔는데 보상이 없이 그냥 잠자고 또 내일 똑같은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습관을 실천 안 하고 안 이제 하고. 게임을 한 거예요. 온라인 게임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되게 이해가 되는데요.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게임하고 있는 남편. 그 잠깐 잠들기 네. 전에 기쁨을 안고 잠을 자야 내일 또 일어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였구나. 네, 게임을. 그렇죠. 근데 그걸 벗어나야 되죠. 습관으로. 네. 그렇죠. 습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습관을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그럼 습관의 재발견을 쓴 사람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보자. 뭐 물론 영어로 보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럼요. 답이 올 거라고 솔직히 기대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 시골 구석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일을 열어서 친절히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일단 막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2016년 5월 한 초였거든요. 네. 5월 7일, 5월 네, 7일이었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 이제 저 기대는 안 했지만 이제 업무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올까 말까 올까 그렇죠. 말까 그 네. 핸드폰 모바일로 야. 이메일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리프레시를 하는 거예요. 왔나 안 왔나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해도 이제 답장이 안 왔죠. 그다가 6일 만에 그러니까 5월 13일 날 오후 1시에 저도 정확하게 이제 그 시간을 기억하는데 야, 시간까지. 그때 메일이 온 거예요. 정말 와. 길지 않은 메일이었지만 그 메일을 받고 정말 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회사 그 진짜 벅차셨겠어요.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하루 종일 우와. 왔다 답이 왔다. 그냥 온 자체로. 온 자체로 어. 답이 왔다. 와이프한테 전화했어. 정말 왔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제가 답이 안 온다고 와이프한테 좀 서운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뭐 이런 별 기대 식으로. 없었다고 분명 네,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야근을 이제 제가 핑계로 대면서 그 습관을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달라는 메일이 이제 주 내용이었고 스티븐 기즈가 이제 보내온 답장의 이제 주 내용이 뭐 영어로 왔거든요. 영어로 한번 해주시죠. 영어로. 자, 기대되는. 목을 좀 가려놨고 예. 이거 뭐지? 네. 발음이 좀 네. 거북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거북스러워 보고 싶어요. 진짜요? 저희 세대가 그렇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렇게 메일이 이제 주 내용이 그거였어요. 네. If you use your amount of hard work as an excuse, that's your choice. But every people can take a minute for something if they believe it's important라고 딱 왔어요. 우리 팟캐스트 오늘 글로벌해지네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해석 안 해도 되겠죠? 네, 다 그 정도는 다 알아듣죠. 근데 어쨌든 그 만에 한 명이라도 이 이제 해석을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 이제 당신이 매일 야근으로 그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선택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위해서 1분은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딱 온 거예요 이게. 와. 멋지다. 제가 제 인생에 변명만 하고 사는 거죠. 저는 습관을 통해서 변화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메일을 통해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루 중에 낭비되는 10분을 찾으려고 이제 일기를 쓴 거죠. 일기라기보다는 다이어리 시간 체크를 한 거예요. 내가 시간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10분이 찾아지더라고요. 와. 그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버스를 기다리는데 뭐 한 5분 6분 남아요. 네, 그럼 그 그쵸. 시간에 뭐 메모장을 열어서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서 글을 뭐 한두 줄 쓴다거나 아니면 읽고 있던 책 가방에서 꺼내서 한 장 정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거든요. 이야. 그런 시간을 조금씩 짜투리 시간을 모으다 보니까 10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습관을 이제 100% 실천해 나가다가 처음에는 24시간 중에 10분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 습관을 실천하는데 3시간 30분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1년 6개월 만에 와. 10분이 한 3시간 30분이 된 거죠. 갑자기 시간 부자가 되신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세상에. 근데 이게 즐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내 스스로 느낄 때 행복감을 네. 느끼니까 많이. 근데 그 믿음이 솔직히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좀 느끼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설명을 막 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다 졸아요. 그 느낌 기쁨을 그쵸? 막 알려주고 저는 싶은데. 이제 희열을 느껴서 막 제 경험을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아직 경험을 못했으니까 맞아요. 공감이 좀 힘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시구나. 그 스티븐 기즈에게 어떤 코칭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지금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습관을 이제 함께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하는 습관보다는 그 하루 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분들 그때 이제 11명이었고 저 포함해서 12명이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카톡으로 그 전날 습관을 실천한 결과를 예를 들어서 내 습관이 3개면 그 전날 뭐 2개를 성공했으면 2개 성공했고 실패한 건 하나다. 근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것까지 상세하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저는 그 데이터를 사람 참가자별로, 습관별로, 일자별로 엑셀에다 다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와. 기록을 해서 관리를 이렇게 해 매니저를 나갔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리포트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요. 해서 매달 이제 스티븐 기즈 이제 말 텄잖아요. 이제 처음에 5월 13일 날 말을 텄잖아요. 네, 마이크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 영어는 이제 존칭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하이 뭐 스티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 좀 없더라고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매달 리포트를 번역을 해서 보내고 이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질문들,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면 이제 참가자들이 왜 성공률이 낮아졌을까 이번 달에는 뭐 이유가 뭘까? 습관 최대의 그러니까 실패에 주 영향을 준 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야근인데 뭐 야근을 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스티븐 기자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면서 그것도 이제 질문을 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3개월째 되는 달에 그러니까 처음 습관을 시작한 지 첫째 달은 한 84% 성공률이었어요. 한 12명의 전체 평균 성공률이 84%였고 두 번째 달은 조금 떨어져서 한 82% 정도였어요. 그럼 그래도 뭐 그렇죠. 준수한 수미양가로 따지면 우 예, 정도니까. 우. 예. 우리 시대. 아 이러면 이제 나이가 이제 네, 공개되죠. 들통이 나는군요. 우리 20, 30대인지 알고 있는 애.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가나다라고 하나요? 매우자람. 매우자람. 맞아요. 네. 네. 그 82% 두 번째 달은 82%였는데 세 번째 달이 되면서 12명 중에 6명이 포기를 했어요. 6명이 포기를 하고 50%가 포기. 네, 50%가. 그리고 성공률도 82%에서 66%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6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습관에 대해서 성공을 이제 해 나갈까? 뭐 어떤 규칙을 좀 바꿔야 될까? 뭐 이런 이제 토론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습관을 3개로 안 하고 5개로 했어요. 5개. 네.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인 게 없는 거죠. 레슨 런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난 거죠. 만나서 매달 이렇게 만나긴 했는데 이제 그 6명 살아남은 사람끼리 만나서 긴급회의. 긴급회의를 한 거죠.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물처럼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얘기하고 네. 싶었겠어요. 그쵸. 제가 무섭게 생겼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5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한 일주일, 2주일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5개 습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이제 삶의 이제 C줄 날줄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불행한 일들, 뭐 슬픈 일들, 맞아. 뭐 이별, 뭐 아픔 이런 감정들이 오면 사람들이 자기가 습관을 물 먹기 1리터라고 하면 습관이 이걸 내가 오늘 먹었는지 어제 먹었는지 이걸 까먹게 돼요.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5개가 내가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개로 줄이자라고 이제 첫 번째 의사결정을 했고 시간도 이제 무제한이었지만 이제 10분으로 총 3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10분 안에 짧게 할 수 있는 거로 작게 목표를 만들자라고 이제 피드백 모임에서 6명이 그런 의사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끼리의 의사결정이었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라고 네. 해서 이제 이 내용을 그 스티븐 기자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친구 그렇죠. 스티븐. 네. 왜냐면 이제 컨펌을 받아야 그렇죠. 전문가한테 컨펌을 받아서도 그렇죠. 이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확신이 5명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스티븐 기즈도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도 솔직히 하나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하다. 5개 너무 많다. 3개 10분 이거 아주 좋은 결정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일단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나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담배를 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하얀 피부를 갖고 있지만 담배 필 때는 좀 약간 좀 이거보다 더 네. 검었었어요. 네. 시골 사람처럼 이렇게. 근데 담배를 이제 끊어야 되니까 자꾸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의 힘을 쓴 그 찰스 드위그가 있어요. 뭐 1등의 습관도 냈고 뭐 유명하신 분이죠. 맞아요. 그분한테도 이제 담배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라는 메일을 보냈고 스티븐 기자한테도 이제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메일을 보내서
조언을 받았죠. 근데 그 두 분의 얘기는 접근 방법은 좀 달라요. 아, 네. 그 상세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컨텐츠가 안 맞는 게 네네. 이 주 청취자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고 담배에 이제 거의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담배 싫어하는 분들. 네, 제가 여기서 의외일지 몰라요. 그런가요? 네네. 아 그러면 이거 담배 얘기 끝나고 네네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해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네. 라디오 끄는 소리가. 그래서 네. 그 얘기는 아마 제 책을 네, 이제 책에서 보면 책에 나오고 네네.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네. 이제 패스를 해서 책을 사서 남편에게 주는 걸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최근에 그 신문 기사에도 제 기사가 났기 때문에 네. 이 범용 습관홈트 이렇게 치면 네, 네. 이렇게 네. 네이버에 쭉 아, 이렇게 자랑스럽네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검색률 올라가고 아, 네네. 있습니다. 네. 페북에서 잘 좋아요 보고 눌러줘요. 있습니다. 네. 매번 누르고 있습니다. 최고예요. 아, 네. 재밌네요. 음. 작가님 습관의 특이점이 보니까 저도 아까 12명이나 같이 하셨다고 이게 여러 명이 함께한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12명을 어떻게 멤버를 모으셨고 또 어떻게 이게 뜻이 맞아서 다 같이 습관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행사하려면 사실 사람 모객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죠. 처음 1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1년 6개월 동안 그 1기부터 3기까지 그러니까 총 3기를 이제 세기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3기. 3기. 1, 2, 3. 네. 를 이제 모았어요. 영화가 편하신. 네. 아니 편한 건 아니고. 네. 근데 1기는 다행스럽게 그 하루 관리 프로그램에 있던 분들. 그분들이 처음 같이. 네, 그렇죠. 같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5개월만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네. 그 적응력이 생기니까 독립을 하시는. 네, 그렇죠. 독립을 시키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이제 다른 전파를 해야 사람도 되니까, 전파해야 네, 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5개월만 하고 네. 2기를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닥쳤죠. 네. 제가 이제 그 유명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명인하고 닮으셨네. 닮았어요. 닮았어요. 이 순간 바로 누구 닮은 건? 누구 닮았는지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는 걸로. 습관홈트 네. 이범용 이렇게 다 작가님. 검색하고 계시는 거 네. 아니에요? 이게 팟캐스트가 틀어진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 할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아, 네. 네. 팟빵으로 들으시면. 네. 네, 사진 다 내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모았는지. 이 길을 네. 맞아요.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블로그밖에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계정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계정은 있었지만 네. 활성화를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회사분들 임원분들이 자꾸 친구 신청이 들어와요. 그 기분 알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맞아요. 근데 네. 요즘 신세대들은 이제 일단 받고 계정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거는 그렇구나. 네, 다른 계정을 또 만들 수 있다고 우린 하더라고요. 역시 신세대가 아니었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페이스북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해놓고 블로그만 하다 보니까 제가 공지를 이렇게 해도 솔직히 친구 이웃은 많았지만 맞아요. 솔직히 습관 관련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니까 일상을 벗어나는 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맞아요.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뭐 이기 모으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6명인가밖에 못 모았어요. 그래도 6명 훌륭해요. 네, 그렇죠. 그럼요. 처음에 그렇죠. 신청은 한 10분 하셨는데 네. 막판에 이제 이렇게 나오나 맞아요. 막판에 막 부리시는 분들 맞아요.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네. 금메달감이에요. 전문 용어. 네. 막판 뒤집기. 전문 용어 좋았어요. 네. 마음의 상처를 조금 맞아요. 얻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제 마음의 열정만큼 사람들이 맞아요. 내 열정이 100도면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는 한 50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머지 50도는 가다가 죽는구나. 이걸 이제 뼈들이 느낀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3기를 모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지인분들한테 좀 이제 1대1로 지인 찬스. 네, 지인 찬스요. 네. 전화 찬스, 지인 찬스 이런 지인 거죠. 찬스 쓰셨군요. 여기는 전문 용어가 남발하라는군요. 저희 센스쟁이에요, 예. 저희들이. 많이 배고 갑니다. 네. 저희도 팟캐스트가 이제 한두 회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지인 찬스를 좀 네. 이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충을 했는데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쵸, 좀 많이 힘들었을 안 모이시니까 모객이 정말 참 힘든 맞아요. 거예요 같아요. 네. 지금도 뭐 물론 제가 이제 그 책을 내고 나서 조금 인지도가 이제 뭐 많이는 아니고 한 1%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내년 2018년 1월 1일 날 그 습관 홈트라는 걸로 일기를 다시 뽑고 있거든요. 아, 네네. 마감이 됐군요 어제 날짜로.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나가면 또 빗발칠지도 그쵸, 이제 매달 이렇게 뽑을 예정이라. 네. 네. 저는 그 비도 이렇게 막 빗발치는 비를 좋아해요. 네. 신청이 빗발을 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시구나. 소나기처럼 모이시기를.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책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이제 습관을 하시다가 이걸 가지고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의 그 최종 마지막 센텐스, 마지막 문장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내가 무명인,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를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는 나의 브랜드를 높여야 되겠다 일단. 그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멋지시다. 뭐가 될까? 내가 TV에 나가서 하면 좋겠지만 네. 뭐 그 정도 비주얼이 안 되니까. 아니요, 이날 충분히 나가실 수 있어요. 코미디언으로. 네, 아니 이 비주얼로 나오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그럼 책을 쓰자. 이제까지 그 1기하고 3기까지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 갖고도 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데이터들을 매월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블로그에다가 계속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어떻게 잘 모아서 목차를 잡고 그 풀어내느냐. 요게 이제 책을 내는데 하나의 관건이었고 그렇죠.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런 저의 그 솔직한 이런 보통 사람들의 돕고자 하는 습관 조력자로서의 이 순수한 마음을 네. 이 출판사가 한 여러 출판사가 우와. 알아줘서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네. 네. 지금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출판사에서. 그 중에서 제가 한 군데를 골라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 책을 쓴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함께, 나의 브랜드, 나의 인지도 브랜드를 양성. 높여서 인지도를 높여서 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습관에 참여하게끔 이렇게 쿡 찌르는 거죠. 넛지 네. 효과라고 그렇죠. 이렇게 네, 쿡 찔러서 네, 사람들이 네.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쓴 거죠. 네. 책을 쓴 동기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죠. 네, 아름다운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네, 아름다워서 그렇게 출판사들의 빗발치는 그런 제의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책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책이면 책이죠. 초보 작가님이신데 네. 참 글이 읽기 편하게 잘 써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강의를 하려고 하면 혹시 책을 쓰셨나요? 이렇게 하고 책을 쓰려고 하면 혹시 강의 좀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즈가 있어요. 책을 쓰고 싶다는 니즈 그리고 지금 듣고 싶은 게 팟캐스트 듣고 있는 엄마들도 굉장히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뭐 따로 책을 쓰는 수업을 들으셨는지 그런 살짝 팁을 좀 알고 싶은데. 뭐 제가 글을 지금도 솔직히 제가 글을 잘 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이제 계속 필사를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와닿는 그 문장들은 계속 메모노트에 계속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 흐름 문장의 흐름,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닝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책에 좀 많이 언급된 부분이 이제 구본영 선생님의 책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2008년대 좀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구본영 선생님 책을 읽고 이제 그분 이제 운영하는 모임에 가서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닿았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이제 그분 책 내용을 좀 많이 그러니까 배운 거죠. 그분 스타일을. 네,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고 메모를 하다 보면 이제 그분 스타일을 좀 따라가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도 이제 빈 종이에다가 한 주제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내려가라고 하면 못 써요. 저는 이제 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떤 이제 길을 걷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회사에서 밥 먹으러 점심시간에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식당까지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샤워를 할 때 영감이 어떤 맞아요. 떠오르거나 그런 책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네. 막 시크릿이나 네. 뭐 될 일은 된다 이런 것처럼 제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주에서 막 나를 도와주는 지원병을 보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말이 돼? 무슨 뭐 귀신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될까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인간이 어떤 한 주제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뇌는 계속 제가 잘 때도 그 생각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아이디어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그 생각을 이제 뇌는 하다 보니까 저한테 답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던져줘요. 너 고생한다. 이거 갖고 한번 글을 써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영감들이 올 때마다 저는 네. 이제 핸드폰 열어서 짧게라도 써요. 이렇게. 음. 그러면 그런 그 짧게 쓴 글들을 나중에 이제 조금씩 갖다가 쓰는 거예요. 한 주제에 대해서 이 글을 쓰다가 그래 맞아 옛날에 메모해 놓은 것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여기 같이 이제 컨비네이션을 시켜버리면 좋은 문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네. 많이 활용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책을 준비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그 모아놨던 거를 조금씩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되는 작업을 한 거는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 초고에 앞에. 대한 그런 음. 아이디어들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쌓여있던 어. 데이터들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네. 있으셨구나. 아니 딱 그 들으면서 네. 저는 어떤 영감을 또 얻었냐면 음. 우리 남편이 원태현 시집을 많이 참고했구나. 네네네. 저한테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원태현 시집에 보니까 많이 나와요. 그 교과서처럼 들고 다니시지 않으셨을까? 동그라미를 네. 동그라미로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거 오. 있잖아요. 좋은데요? 그 영감이 네. 다 그런 영감이었구나. 아니, 맞아요. 근데 뭐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새로운 게 네,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래된 거에 오래된 거를 서로 결합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작은 습관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은 습관 3개를 정하는 방법을 청취자분들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3개를 이제 엄선하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선한다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귤 사듯이 이렇게 아무거나 픽업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선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의 연간 목표, 내 꿈, 직업적이든 개인적이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돕기 위한 그 서포트 기능으로서의 습관을 3개를 정해서 접목을 시켜서 함께 매일 실천을 해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기부터 3기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 주부, 학생, 뭐 직장인, 선생님,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한 1년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습관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이게 작은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3개를 다 완성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사소한 습관인데도 2개월쯤 지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단어 2개를 외워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단어 2개 외우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까먹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에빙하우스의 있겠다. 망각곡선처럼 어. 사람들은 내가 초반에 가졌던 그런 열정, 목표, 의식 뭐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르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그 의미가 계속 찾고자 하려면 잃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그게 나의 연간 목표,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꿈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의심 퀘스천 마크를 느낌표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습관 3개를 엄선을 할 때 직업적, 개인적 꿈과 연결을 시켜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습관으로 선정을 해라.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깊이 공감이 팍팍 네. 제가 습관하다가 내가 습관 왜 하고 있지? 네. 나는 여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있을 때 많거든요. 그렇죠. 되게 공감 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 3가지 습관이 궁금해요. 엄선하신 3가지 습관. 네. 저는 지금 1년 6개월 동안 3가지 습관을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어요. 계속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야. 바꾸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스티븐 기주한테도 제가 이 질문을 했었어요. 네. 너는 습관을 뭘 하고 있니? 음.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거의. 음. 뭐 물론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아. 습관도 똑같은데 스티븐 기즈는 지금 5년째 한 번도 안 바꾸고 저하고 똑같이 글쓰기 2줄, 그 다음에 책 읽기 2페이지, 아. 팔굽혀펴기. 그분은 1회, 저는 5회.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야. 그거를 그분도 5년 동안 계속 안 바꾸고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1회에서 계속 안 바꾸시고 5년 동안 계속 1회만. 그게 최소, 그러니까 성공 기준이. 최소? 네. 기준. 네, 최소 기준 한 번만 하고 끝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만은 넘어보자. 그렇죠. 뇌에 관련된 이론 중에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긴 하지만 그러네. 네, 요거는 이제 다른 일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듣고 싶으신 분만 요거 들으시면 되는데 작동 흥분 이론이 뭐냐면 이제 뇌도 이제 네.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기에 팔굽혀펴기 한 번만 하겠다라고 뇌한테 명령을 내리면 뇌의 입장에서는 한 번을 하고 멈추는 데 드는 에너지나 한 번 더 하는 에너지나 똑같다라고 판단을 해요. 멈추는 에너지와 한 번 더 하는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멈추기보다는 한 번 한다고 마음을 먹고 한 번 하면 2번, 3번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 습관으로 이제 성공 기준을 1회로 잡았긴 했지만 대부분 보면 초과 달성을 해요. 이거는 그냥 뇌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에요. 그렇군요. 작게 잡는 이유는 이것도 좀 뇌와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 뇌의 구조에 보면 앞에 이제 전전두엽이 있고 중간에 기저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전전두엽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새로운 행동을 관장하는 데고 기저핵은 이제 과거 습관을 담당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싶어 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면 기저핵이 뭐 하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그럼 뒷다리 딱 잡는 거 못하게. 너무 재밌게 뇌 속을 막 네네. 이렇게.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이 기저핵이 뒷다리를 잡는데 뒷다리를 잡을 때는 언제냐면 좀 크게 변할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난다 하면 급격한 변화잖아요. 네. 그럴 때는 기저핵이 네. 되게 민감하게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8시 한 55분에 일어난다. 그러면 작은 변화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저핵이 눈치를 못 채요. 얘가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일어났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저핵이 반응을 안 하게끔 속이기 위해서 목표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작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계속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뭐가 생겨요?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네, 성취감, 그렇죠. 만족감이 생기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니까 계속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의 열정을 계속 1월 1일에 가졌던 100도의 열정을 12월 31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와. 야, 진짜 말 잘하잖아요. 진짜 농담이고요. 막 쏙쏙 네.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바로 습관하시겠다고 감사합니다. 또 그 뒤에 2기 3기 하시겠다고 기다리실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또 네. 이범정 작가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시간이 흐른 줄을 모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재밌게 잘하시고 저희 이 에피소드 나가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작가님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운 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편에 우리 꼭 만나요.